안녕하세요. 김동균입니다. 이번 강의는 브라마 디지털 마케팅의 세 번째 강의로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구매 행동의 진화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소비자 구매 행동을 설명하는 진화된 두 가지 모델, 즉 진화된 고객 구매 경로 모델과 맥킨지가 새로 개발한 고객 구매 의사결정 여정 모델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하고, 두 모델이 시사하는 마케팅의 핵심적인 방향성을 요약 정리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비자 구매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 이전에 전통적인 구매 경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고전적인 모델은 광고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던 아이다인데, 광고 영업의 선구자로 알려진 엘모 루이스가 처음 만들어서 광고와 영업 분야에 최초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주의, 관심, 욕구, 행동의 4단계 구매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이 아이다 모델은 켈로그 스쿨의 데릭 러커 교수가 4A 모델로 수정했습니다. 4A 모델은 인지, 태도, 행동, 반복 행동 프로세스로 아이다의 관심과 욕구를 태도로 단순화한 반면에 행동 반복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이 모델은 고객의 구매 후 행동의 중요성을 부각해서 구매 후 행동과 이를 통해 고객의 유지 정도를 평가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에서 반복 행동까지 단계를 지나오면서 고객의 수와 고려하는 브랜드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퍼넬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구매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인 연결성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연결성 이전에는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개인적 결정이었고, 디지털 시대에는 연결성으로 인해서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네트워크, 즉 사회적 영향이 증가한 부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연결성 이전의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연결성으로 인해 주변 커뮤니티인 친구와 가족 등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매 후 과정에서 고객 로열티의 정의 또한 연결성 이전의 로열티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고객으로 남아있고 반복적인 구매를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연결성으로 인해 주변인과의 관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고객으로 남아있고 재구매를 할 뿐만 아니라 추천까지 유발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 새로운 고객 구매 경로가 5A 모델입니다. 연결성 이전과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연결성이기 때문인데, 연결된 주변 사람들이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로열티의 효과도 개인만의 효과가 아니라 추천 등을 통해 주변으로까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매 경로인 5A는 인지, 호감, 질문, 행동, 옹호 단계인데, 특징적인 것은 행동 단계에 옹호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자의 옹호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지 단계와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인지 단계는 과거의 경험, 광고 등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주변 사람들의 댓글이나 옹호, 추천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브랜드에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주변 사람들의 옹호가 인지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호감 단계는 다수의 브랜드를 인지하더라도 전달된 메시지와 정보를 뇌에서 처리해서 그 중에 일부 브랜드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질문 단계는 호감이 생긴 브랜드에 대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온라인상에서 제품 사용 후기를 검색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기도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개인적 경로에서 사회적 경로로 바뀌는 단계로 디지털 마케팅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단계가 마케터에게는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행동 단계는
호감 단계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한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소비자들도 외부의 압력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브랜드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을 형성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구매하는 의사결정만이 그 고객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은 구매한 후에 사용 경험이나 사후 서비스를 통해서 브랜드와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브랜드는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고객이 소유와 사용이라는 전체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억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질문 단계와 행동 단계가 고객이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단계인 것이죠. 옹호 단계는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러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 혹은 브랜드 로열티를 갖게 되는 단계인데, 이러한 로열티가 강화되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까지 하는 옹호 단계가 됩니다. 이러한 추천은 다른 사람의 구매 경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로열티와 옹호를 구분해서 정의하거나 사용하지는 않는데, 옹호는 추천까지 할 정도로 강력한 고객 로열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적극적인 옹호자는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신이 사랑하는 브랜드를 자발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로열티를 가진 옹호자들은 오히려 수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질문을 받거나 부정적인 평가가 구전으로 인해 자극을 받으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브랜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의 구매 경로는 항상 이 5단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고객은 특정한 단계를 건너뛰기도 하고 충성심이 강한 고객이라도 실제로는 구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넘어가면서 고객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들을 인지 단계에서 옹호 단계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인지에서 옹호로 이전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3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주는 영향, 다른 사람에게 받는 영향,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영향입니다. 이 3가지의 조합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3가지를 O-존 혹은 O3라고 합니다. 자신이 주는 영향은 과거의 경험이나 브랜드에 대한 개인적 판단과 평가, 브랜드에 대한 개인적 선호의 영향입니다. 때로는 개인적 기호가 입소문이나 광고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영향은 말 그대로 고객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광고, 판촉 활동, 매장이나 서비스 직원 등 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영향인데, 이러한 영향은 고객 입장에서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에게 받는 영향인데, 디지털이 창조한 연결성 시대가 만들어낸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영향입니다. 고객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향도 외부에서 오는 영향의 일부이지만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영향이니만큼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의한 영향을 외부에서 오는 영향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향을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영향은 일반적으로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들은 입소문이 대표적입니다. SNS를 통한 대화, 특정 사이트에 남긴 후기, 댓글, 평가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영향을 받는 주변 사람들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 집단 중에서도 젊은 층, 여성, 네티즌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영향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은 커뮤니티 마케팅으로서 인플루언서나 커뮤니티 내에 있는 고객의 도움을 받아서 커뮤니티 내에 있는 고객들과 대화를 촉진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 3가지 영향력의 원천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대개는 외부에서 오는 영향, 즉 마케팅 활동의 결과가
고객에게 가장 먼저 도달하고 브랜드가 외부 영향원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보통 다른 사람에게 받는 영향으로 이어지고 이 두 가지 영향력 원천의 상호작용이 고객 자신이 주는 영향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세 가지 모두의 영향을 받는데요. 사람들마다 각각에 대한 의존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2015년 60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닐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원으로 응답자의 83%는 친구와 가족을 꼽았고 66%는 온라인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5의 경로를 거치는 도중에 고객은 질문과 행동 단계에서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데요. 질문 단계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애쓰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케터 입장에서는 브랜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구매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향력의 원천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구매자들은 5의 전체 과정을 거치면서 외부의 영향에 상당히 의존하게 되고 최초 구매자들 대부분은 광고 점유율, 즉 share of voice가 가장 높은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번 구매 경험이 있는 고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영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가끔은 호감 단계를 건너뛰기도 하고 브랜드를 갈아타기도 합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노련한 고객들은 자신이 주는 영향이 가장 강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 찾게 되면 5A의 대부분 단계를 건너뛰고 브랜드가 자신을 실망시키기 전까지는 그 브랜드를 계속 사용합니다. 이처럼 5A 고객 경로 접근은 단계별로, 고객별로 어떤 마케팅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지 최적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로 변화된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마케팅 목표를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디지털 환경과 마케팅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고객에게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겁니다. TV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회사들이 매장에 가장 해상도가 높은 TV 제품을 전시하는 이유도 아마존이 10년 전부터 온라인에 이미 로그인하고 구매할 준비가 된 고객에게 맞춤화된 제품을 추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매장은 어떤 TV를 구매할지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고 아마존 앱에 들어온 고객은 그 순간이 어떤 제품을 살지 의사결정을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디지털 시대 이전까지 고객의 구매 의사 프로세스는 주로 퍼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퍼넬에서는 고객은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로부터 구매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인지하고 친숙해지고 구매를 고려하고 구매하고 로열티를 형성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지한 브랜드보다 친숙한 브랜드의 수가 적고 친숙해진 브랜드 중에 일부만 구매 고려 대상이 되는 것처럼 단계를 지나면서 브랜드 수가 줄어들어 마지막에는 하나의 브랜드를 구매하고 이에 대해 로열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넬로는 더 이상 디지털로 변화된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으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 선택 대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디지털 채널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마케팅 환경에서 기존의 퍼넬 방식의 접근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매 접점과 키 바잉 팩터를 알아내기에 적합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 새로운 접근을 소개하기 전에 미리 이해해야 할 개념 하나를 먼저 소개해야겠습니다. Moment of Truth, 약자로 MO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진실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MOT는
잠재 고객이나 고객에게 기업, 브랜드 혹은 제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칭합니다. 고객과 상호작용해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터랙티브 터치포인트라고도 하는데, 터치포인트는 브랜드가 고객을 만나는 모든 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특히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순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터치포인트가 단순히 브랜드가 고객을 만나는 순간을 지칭한다면, 이 터치포인트에서 브랜드에 대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전략적 의미를 담은 용어가 바로 MOT입니다. MOT라는 개념은 1980년대 초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사장인 얀 칼슨이 처음 발표한 용어입니다. 그는 항공사 고객들이 직원들과 만나는 시간은 단 15초인데 이 15초가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순간, 바로 진실의 순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2005년에 P&G의 레플리 회장이 이 개념을 구체화해서 3개의 MOT로 발전시켰습니다. 첫 번째 MOT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브랜드를 소매점에서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MOT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경험하는 순간이고, 세 번째 MOT는 고객이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피드백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공유하는 순간입니다. 이 MOT의 개념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세계 3개 대륙에서 5개 산업에 대한 소비자 2만 명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해서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구매 행동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한 접근 방법이 바로 Customer Decision Journey, 고객 구매 의사결정 여정, 줄여서 CDJ라고 합니다. 지금 제시된 모델은 CDJ의 가장 초기 모델인데,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4개의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브랜드를 처음 고려하는 단계로, 기존의 인식이나 최근 구매 접점에서 노출된 브랜드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초기에 브랜드들을 고려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평가하면서 브랜드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매 선택의 순간으로 구매 시점에 최종 하나의 브랜드를 구매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레플리 회장이 말하는 First Moment of Truth, 말하자면 소비자가 브랜드나 제품을 소매점에서 처음 만나는 순간이죠. 다음은 구매 후 경험 단계로,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 의사결정 여정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경험하는 순간인 Second Moment of Truth이죠. 이 단계의 결과에 따라 최초 고려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고, 로열티가 생겨서 로열티 루프, 즉 재구매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CDJ 모델은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추가로 반영해서 새로운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데, 진화된 패러다임 2 모델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로 모먼트 오브 트루스인데, 제로 모먼트 오브 트루스는 소비자가 브랜드와 처음 접촉하게 되는 퍼스트 모먼트 오브 트루스보다 앞선 시점, 즉 고객이 호기심에 이끌려 여러 브랜드의 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하는 단계를 말하는데, 온라인 검색과 친구나 주변인들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단계를 first보다 앞선 제로라고 명명한 것은 고객들이 가장 먼저 브랜드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첫인상이 되거나 구매 여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MOT인 것입니다. 이 제로 MOT의 경우는 구매 고객들이 제품 소유와 사용에서 브랜드에 대해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경험의 결과가 후기, 댓글, 평가, 그리고 구전 등의 형태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컨텐츠가 되고, 이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제로 모먼트 오브 트루스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커스터머 디시전 전이의 두 번째 패러다임은 기존의 CDJ 모델에 제로 모먼트 오브 트루스가 덧붙여진 모델입니다.
브랜드와 제품을 직접 만나기 전에 인터넷이나 구전을 통해 먼저 만나게 되는 순간이 제로 모먼트 오브 트루스이고, 이 단계는 인터넷과 디지털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상된 단계입니다. 이 제로 모먼트 오브 트루스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인터넷 공간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컨텐츠나 기억이 강하고 그리고 많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 브랜드를 구매한 고객들이 브랜드와 좋은 경험을 공유해서 긍정적인 경험, 후기, 평가, 그리고 추천 등을 만들어내서 인터넷의 콘텐츠나 구전으로 확산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로 모먼트 오브 트루스의 경쟁력은 인터넷에 남겨진 혹은 뿌려놓은 기존 구매 고객들이 생성한 콘텐츠나 구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단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SEO, 즉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나 Search Engine Marketing 등 인터넷 검색 상황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과 버즈워드 같은 것들이 고려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로 모먼트 오브 트루스는 디지털 채널의 중요성을 강조한 첫 번째 마케팅 프레임워크이고, 제로 모먼트 오브 트루스의 등장은 디지털 시대가 되어 마케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최근 소비자 구매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접근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로 모먼트 오브 트루스는 고객의 구매 여정에서 구매 이후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바꾸어 말해서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은 고객 로열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커스터머 디시전 저니 모델은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먼저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순간을 찾아서 마케팅의 투자와 메시지 투입을 집중할 수 있게 중요한 순간들을 분리해서 제시합니다. 두 번째, 산업마다 타겟 고객의 특성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right place에서 right time에 right message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커스터머 디시전 저니의 또 하나의 마케팅적 의미는 마케터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구매 고객이 워드 오브 마우스를 유발하게 하는 보다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활동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구매 고객이 브랜드와 경험의 결과를 후기, 댓글, 평가, 구전 등 그들이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 인터넷이나 구전으로 퍼뜨림으로써 기업과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체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러한 과정은 구매 프로세스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구매 경험이 다시 다른 사람들의 구매 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케팅 관점에서는 순환 프로세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객의 후기, 평가와 구전 같은 것들이 제로 모먼트 오브 트루스 단계에 작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매 과정에 영향을 주는 순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고객 로열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커스터머 디시전 저니는 디지털 마케팅에서 관리해야 할 두 가지 유형의 커스터머 로열티를 확인시켜 줍니다. 구매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는 사이클로 구매 후 브랜드 경험이 다음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킨케어 구매자들 중 60% 이상이 구매 이후에 온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서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구매한 이후에도 다시 탐색과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품의 소유와 사용 경험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구매 후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경험이 더욱 강력한 로열티를 형성하기 때문에 제품 소유와 사용 경험을 통한 로열티 이외에 기업은 고객이 구매한 이후에 브랜드와 경험 관리를 통한 또 하나의 로열티를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구매 결정에 도달하는 순간 기업의 마케팅 업무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품 경험을 통한 로열티와 구매 후 브랜드와의 경험을 통한 로열티, 기업은 이 두 가지 로열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시대에 변화된 소비자 구매 행동을 설명하는 새로운 구매 경로 모델과 새로 개발된 고객 구매 의사결정 여정 모델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서로 다른 접근이지만 디지털로 변화된 소비자 구매 행동이라는 공통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상된 모델이기 때문에 마케팅에는 거의 유사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모델 모두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첫 번째는 친구와 주변 사람들의 역할, 두 번째는 구매 프로세스 중에서 구매 후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 로열티와 구매 후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로 변화된 고객의 구매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로열티를 구축하고 구매 후 고객의 브랜드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디지털의 연결성과 P2P 연결성을 통해 로얄 고객들이 스스로 생성한 긍정적인 브랜드 컨텐츠와 구전을 주변에 확산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 마케팅의 핵심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산업의 특성이나 타겟 특성, 그리고 시장 위상에 따라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겟 고객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력이 큰 접점이나 MOT에 마케팅 전략과 투자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마케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몇몇 중요한 접점에 대해 마케팅 비용 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쩌면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매 고객이 스스로 생성한 컨텐츠를 퍼다 나를 수 있는 그 기반과 방법을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우선 콘텐츠를 만들고 퍼다 나르는 고객은 로얄 고객이니까 제품 경험을 통한 로얄티와 구매 후 고객 경험을 통한 로얄티 강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이 로얄 고객이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콘텐츠와 구전을 생성해서 전파할 수 있게 체계적인 방안과 기반 육성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즉,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미디어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고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단과 소비자들을 우리 주변으로 끌어들이는 자산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특성이 연결성, 특히 개인 간 연결성이니까 구매 고객의 로열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케팅 활동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활동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의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이 강의에서 결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이슈는 디지털 시대 변화된 소비 행동에 대응하는 마케팅의 방법은 무엇인가 일 것입니다. 바로 강력한 고객 로열티를 구축하고 구매 후 고객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디지털의 연결성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컨텐츠와 구전을 주변으로 확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브라마 디지털 마케팅의 다음 강의는 마케팅의 미래, 고객 인게이지먼트라는 주제로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